안녕하세요. 비바의 윤청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치사가 어떤 것인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전치사라는 놈 말이죠. 우리가 그냥 뭐, 그래, 떨거지지 뭐, 그죠? 전치사는 떨거지 대장이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뭐, 그냥 크게 중요하겠어? 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게 우리는 이 전치사에 대한 이해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를 알아봅시다. 자, 전치사 뒤가 명사 자리라고 배웠어요. 자, 기억나시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동반했을 때가 전치사고, 이 명사가 없으면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부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치사가 명사가 함께 쓰이면은 전맹구예요. 결국 수식어구 떨거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구나 부사구를 형성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와 한 덩어리,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쓰여서 형용사구나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말이죠. 명사는 전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문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왜냐?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말이죠. 부사상당하고는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하고 다른 부사가 있을 때 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인 뼈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뼈대의 핵심이 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수식어구들이 마구 붙으면서 문장이 쫙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명사에 대해서 또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명사는 결국 전치사만 있으면 명사가 원래 쓰일 수 있는 자리, 바로 주어,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이 기본 세 자리 이외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명사가 또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문장이 계속 길어지면서 문장 곳곳에서 전치사를 볼 수 있고 또한 명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문장을 볼 때 자동사와 타동사를 빠르게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전치사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들 보죠. 자, 빈칸에 전치사의 필요 의무를 판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전치사. 자, 전치사는 연결고리, 확장품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명사와 쓰였을 때에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명사를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닌 자리에서 명사를 더 추가적으로 쓰고자 할 때 바로 전치사를 붙여서 수식어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서 문장을 보도록 하죠. 자, 실제 전치사가 필요한가 아닌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는 dropped, 떨어뜨렸다. 어때요? 그가 떨어뜨렸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다 알 수가 없지요. 그가 떨어뜨렸대요. 뭐가 궁금하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한다. 그쵸? 바로 그 말은 목적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drop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말이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소위 이 동사를 우리는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타동사.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그치요? 그 목적어인 명사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를 다 전달했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바로 취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쵸? 그럴 때는 이 사이에 전치사가 없어도
문장을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떨어뜨렸다. 폭탄을 떨어뜨렸다. on the enemy. 적에게.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on 이란 전치사는 왜 쓰고 있는가? 잠깐 생각을 해보죠. The enemy 라는 이놈은 명사예요. 자, 명사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 그랬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자, 이 중에 한 자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가요? 주어 자리인가요? 아니지요. 목적어 아닙니다. 목적어는 abome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목적어 자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충 설명이 와야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죠. 비동사 뒤에 뭐 보어 같은 이런 자리도 아니고 말이죠. 목적격 보어도 아닌 겁니다. 아직까지 문장의 구조, 문형을 우리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보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또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목적어 다음에 만약에 이게 보어라고 한다면요. 목적어와 보어는 결국은 또 의미상의 주어 수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폭탄이 적이다.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폭탄이 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보어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폭탄 이꼴 적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명사를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냥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닌 자리에 쓰이려면은 바로 전치사를 걸어주게 되면 전명구가 되면서 수식어구로 얼마든지 문장에 들러붙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bomb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보죠. 자, 다시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He dropped. 그는 떨어뜨렸다. 이때는 타동사니까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는 그냥 쓰여요. 전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장을 끝나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는 폭탄을 떨어뜨렸다. 만 가지고도 어쨌거나 기본 문장의 표현은 다 갖춰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명사를 덧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냥 못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때 전치사 on을 써야 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는 필요가 없었고 여기서는 필요해요. 이해합니까? 자, 이제 다음 문장 가보죠. He sat. 그는 앉아 있었다. 자, 앉다는 자동사입니다. 야, 걔 저쪽에 앉아 있더라. 그래? 거기서 혼자 앉아서 뭐하지? 대화가 되지요. 그렇죠? 결국은 주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든 설명이 다 갖춰졌다. 자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렇다면 뒤에 어떤 명사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명사를 좀 더 붙여보자.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chair라는 명사를 더 덧붙여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은 못 붙어요. 이미 문장 자체가 주어 동사로 그 사람이 앉아 있더라. 그래? 뭐 한다고 거기 앉아 있냐?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명사를 붙이려면은 뭐의 힘을 빌려야 되느냐? 그렇죠. 바로 이 자리는 전치사라는 것에 힘을 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가 추가로 뒤에 어떤 명사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라면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 사이에 전치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치사를 써야 하는 겁니다. 명사를 더 덧붙여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명사를 더 덧붙여 쓰기 위해서는 전치사를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동작과 명사의 관계를 보고 적절한 전치사를 써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앉다라는 동작 그리고 의자라는 이 사물 결국은 의자 보통 위에 앉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동사도 전치사만 있으면 얼마든지 명사를 걸어서 문장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치사의 개념을 잡을 때
보통 자동사 뒤에 보이는 것은 전치사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자동사와 전치사가 만나게 되면 결국 하나의 타동사인 것처럼 볼 수 있다. 결국 wait for 이런 동사 기억나죠? 타동사로 await 라고 쓰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앞 강의 다시 들으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결국 he sat on a chair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사는 명사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는 전치사의 힘을 빌리면 되더라. 꼭 기억합시다. 이제 왜 영어 문장에서 전치사 같은 게 이렇게 쑥 들어가는지 느낌이 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장은 여기서 역시 끝나도 됩니다. 이미 여기서 앞에 he said에서 끝나도 됐는데 또 on a chair 하고 끝나도 되는 거지요. 근데 또 어떤 말을 더 붙이고 싶어요. the room 이라는 명사를 또한 더 붙여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냥 명사 못 쓰는 거죠. 왜?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는 이미 아니기 때문에 이 명사를 어떻게든 더 쓰고자 한다면 무조건 뭐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렇죠.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또 연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관계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어때요? 의자와 방, 당연히 방 안에 의자가 있죠. 따라서 이때는 in과 같은 전치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he sat on a chair in the room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앉아 있었다. 의자에, 방에 있는 의자에. 됐습니까? 됐죠? 자, 언제 영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문장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말이죠. 나중에 영작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어로 제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법적인 틀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말이죠.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자, he sat, 그는 앉아 있었다 라고 합니다. sorry, 죄송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죠. I love, 나는 사랑한다. 당연히 나는 사랑해 라고만 얘기하면 그래? 누굴? 뭘? 바로 love의 대상이 필요하죠. 결국 타동사로 목적어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니까 이때는 명사를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죠. 그냥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충분하죠. 문장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저 어떤 말을 더 하고 싶어요? 그 하고 싶은 말에 명사가 있어요. 자, oh my heart.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명사편에서 전치 한정사 이런 거 오빠도 help 했어요. 그죠? all both have 같은 거. 결국 이거 전치 한정사도 명사 덩어리의 시작이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네, 명사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어쨌거나 결국 oh my heart 이걸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본다면 결국 명사를 더 추가로 쓴 건데 이 with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with 없이 그냥 명사 붙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또 전치사의 힘을 빌렸던 겁니다. 그래서 온 나의 마음, 모든 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녀를 사랑한다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라는 전치사 with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Jerry barely found the seat. 자, Jerry 선생님 영어 이름이 Jerry입니다. Jerry 윤. 자, 어쨌거나 Jerry는 barely 자 준부정이라 그래요. barely 하면 좀처럼 뭐 많다. 결국은 not이나 never의 개념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뭐 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자, 아무튼 Jerry는 좀처럼 뭐 하지 않냐? found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죠? Jerry는 좀채 찾지 못했어요. 뭘 찾지 못했냐? The seat 자리를 찾지 못했다. 문장 끝나도 되지요. 그죠? 자, 이미 주어 동사 목적으로 기본 삼형식 구조의 틀로 기본 표현은 다 한 겁니다.
근데 뒤에 또 보니까 the dark theater 명사가 더 붙었어요. 어때요? 전치사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하지요. 그죠? 어? 당연히 이 좌석은 극장 안에 있는 거니까 역시 in 이라는 전치사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Wall Street이라는 또 명사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냥 쓰나요? 안 되지요. 전치사 힘 빌려야 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그러면은 극장하고 또 월스트리트 세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은 스트리트 길거리입니다. 그죠? 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건물이 위로 솟아서 위에 있는 거지요. 맞죠? 자, 따라서 이 바닥에 위에 건물이 있는 거니까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on Wall Street이 적절하겠지요. 참 쉽죠? 응? 이제 영어 문장이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영어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느낌이 살짝 오는 것. 그것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또 한 단계 더 나가보죠. 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타 동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문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도 나중에 따로 다 동사편에 가서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치사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he operated 라고 했습니다. 그가 operate 했대요. 자, 보통 operate는 작동시키다 이런 의미죠. 작동시키다 혹은 조작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는 operate 했어요. 문장 끝나면 안 되지요. 뭘 작동시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동사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치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the elevator라는 이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죠? 바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시키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he operated 역시 he operated 하고 나왔어요. 그럴 때에 자 뒤에 the patient 명사 바로 취해서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는 operate 작동시켰다 환자를. 이상합니다. 해석을 하고 났는데 말이 안 되네요. 환자를 어떻게 작동시켜요? 환자가 기계인가요? 작동시켰다라는 이 말로 이상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하나? 결국 이때 이 operate의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뭐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때에 이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동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놈은 목적어가 아닌 거예요. 이놈은 목적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은 채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바로 이때 우리는 이 operate가 자동사로 쓰였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operate와 patient의 관계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동작과 이 명사의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설정해주면 말이 될까? 자, 보통 이제 그라는 사람을 이제 의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사가 이제 환자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쵸? 이 그는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작동을 시키는 것은 그렇죠? 바로 치료나 수술을 위한 도구들을 작동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동 내지는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오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이걸 작동을 시켜서 그걸 누워있는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환자는 누워있고 의사가 어떤 그 수술이나 치료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결국 이 환자의 위에서 어떤 조작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on 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랬을 때에 자, operate가 특별하게도 자동사로 쓰고 이럴 때 on과 같은 이런 전치사를 써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느냐 하니까 환자에 대해서 어떤 것에 어떤 그 기구를 작동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수술하다.
이런 뜻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operate on, 수거처럼 외우죠. 수술하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느낌이 와야 합니다. 뭐죠? 결국 우리가 수거처럼 외우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알고 보면 말이죠. 기본적인 타동사의 의미가 아주 가끔 자동사로 쓰였을 때, 그랬을 때 조금 특이한 의미로 수거적 표현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 그 기본 개념을 그대로 갖고서 의미가 우리말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정도일 뿐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그 동사가 타동사로 쓰인 건지 자동사로 쓰인 건지는 어떻게 아느냐? 간단하죠. 바로 전치사를 걸고 썼냐? 전치사 없이 그냥 명사를 썼냐?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우고 보지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 operate. 자, 이때 동사 뒤에 the elevator 명사를 취할 때 전치사가 필요가 없었죠. 이때가 타동사였습니다. 그 다음 he operated the patient 이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operate가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자동사니까 명사를 바로 못 취하고 어떻다? 전치사 on의 힘을 빌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쵸? 결국 타동사는 명사를 바로 취해요. 자동사는 명사를 바로 취하지 못하고 전치사의 힘을 빌리더라.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그럴 때에 이 뒤에 말이죠. 바로 명사라는 놈이 턱하니 바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때 동사를 타동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그냥 명사가 턱하니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명사의 앞에 뭐가 있더라? 바로 전치사라는 놈이 턱하니 있더란 말이죠. 전치사라는 놈이 턱하니 끼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이 동사가 명사를 바로 취하지 못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그 말은 결국 동사는 목적어를 애초에 취하지 않는 자동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이 구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있으면 말이죠. 타동사. 동사 뒤에 전치사가 보이면 자동사.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법이에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 알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타동사의 구별 반드시 기억해두자. 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있으면 타동사, 동사 뒤에 전치사가 보이면 자동사라고 일단은 외우자.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자타동사가 구분이 될 때에 그 해석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들이 일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operate는 작동시키다, 조작하다. 그죠? 그리고 밑에 문장에서 operate on까지 해서 수술하다.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됐어요? 자, 이 설명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1, 2부로 나누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죠.